문성근 대표가 시민의 날개라고 플랫폼을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시민의 눈이라는 그 내부 조직을 통해서 지금 모집 한참 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이번 선거에서 이 투표함 지키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나경원, 노회찬, 그리고 이정현, 서가번 재보궐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나경원 부활, 그리고 이정현 호남 최초의 오전에 나경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러네. 나경원, 그리고 호남 최초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정현, 이 두 분이 여기서 등장을 했죠. 근데 이때 득표차는 1.9%, 3.3 아주 박빙이었어요. 근데 이 득표차와 사전투표의 비율을 비교하면 사전투표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득표차 이상이 사전투표에 몰려 있는데, 이 사전투표함은 제대로 보관이 잘 되는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 이거는 무려 5일 동안이나 어딘가에 보관되거든요. 이번에는 4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4월 13일까지 5일 동안 어딘가에 보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장이 3,511개소고 투표하면 7,022개나 돼요. 근데 이 4박 5일 동안 참관인이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참관인 없이 또 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5일 동안 있다가 개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5일 동안은 여야 모두 아무도 참관을 하거나 지켜보지 않는다고, 이 투표함을. 그래서 이제 실례로 지난 재보궐선거 아까 예로 든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됐냐 봤더니, 이제 동작구 나경원 의원이 당선된 동작구에서 따라가 봤어요. 그때 어디서 보관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선관위의 사무국장실에 보관됩니다. 자기 사무실이에요. 금고에 넣는 줄 알았죠. 어디. 그리고 이 사무실은 낮에는 잠글 수가 없잖아, 근무하니까. 열려있는 채로 왔다 갔다 해요, 다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 여기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투표함이라고 하면 어딘가 대단한 시건장치가 된 곳에 5일 동안 보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이 사전투표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큰 제도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게 이상해요, 사실은. 사전투표가 새누리당에서 찬성됐다는 것도, 투표를 올라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이 5일 동안이나 미리 투표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 보관한 장소는 따로 예산에 없고, 그래서 선관위 사무실에 직원 방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5일 동안. CCTV도 없이.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CCTV도 없냐 그랬더니 이번엔 CCTV를 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밤에만 CCTV가 작동하거든요. 이게 정지화면이잖아. 그 CCTV를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에 CCTV에다가 시계 갖다 놔야 되겠다고. 계속 돌고 있는 시계. 뭐 편집하기 어렵게. 근데 선관위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될 거 없잖아요. 시계가 나와서 여기를 뚜껑 열 것도 아니고 해주면 되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참관인도 없는데 그냥 용달차 와서 쉬고 갑니다. 개표장으로. 굉장히 허술해요. 선관위에서는 참관인 거기 지키겠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요? 지금은 뭐같이 얘기가 되냐면은, 저도 이제 시민단체 하는 일이라 건네듣기만 했는데, 시계를 넣겠다. 플러스 CCTV 안에만 찍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밖에서 찍겠다. 그 방 밖에서. 거기 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24시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겠다. 되면 좋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 안 되면 시계라도 넣겠다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건 선관위하고 얘기하는 거고, 선관위하고 상관없이 이 건물을 둘러싸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4박 5일 동안 건물을 둘러싸자 이거예요. 건물을 둘러싸더라도 사람이 출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공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인데 가장 간단하고 무식한 방법이 일단 둘러싸자. 뺑뺑 둘러싸는 건 불가능하니 그 출입구들을 좀 파악하고 밤에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뭐 이런 멀리서 어떻게 하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차적으로 가장 원시적이고 간단한 이 동네에는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선정한 전국에서 20개 정도 선정했어요. 그 동네 근처에 살거나 그 동네 후보는 내가 꼭 당선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민의 눈, 날개에서 하는 이 시민의 눈은 굉장히 특이한 조건을 걸었어요. 돈을 내고 밤을 새라. 밥값 줄 게 없다. 빵 사줄 돈이. 그러니까 돈을 2만 원인가? 자기가 밤 고생하려면 돈을 내라는 거야. 골 때리는 조건인데 하여튼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투표함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투표함이 원래 이런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근데 이걸 천으로 바꿨어요. 이 밑에가 천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체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원래는 이게 지금 검에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 밑에가 다 천으로 바뀌었어요. 행랑이지 말하자면. 천으로 바뀌었는데 요 뚜껑 밑에다가 천을 갖다 댄 거죠. 원래는 이 뚜껑에다가 플라스틱이 밑에 있었잖아요. 천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투표함 이동 시에 손잡이를 천으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기 좋다고. 이게 이유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이게 공식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문제 삼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래 뚜껑 안쪽에 NF 칩이라고 게 있었거든요. 갖다 대면 번호가 찍히고 하는 원래 재고 관리할 때 지금 붙어있는 칩 같은 거거든요. 이걸 떼고 홀로그램으로 붙였어요. 홀로그램에는 관리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삼는 게 뭐냐? 홀로그램하고 관리 번호하고 서로 관계가 없어요. 홀로그램을 딴 거로 이 홀로그램과 이 관리 번호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홀로그램을 떼고 홀로그램 번호를 적거든요. 그런데 이 홀로그램 그 번호는 그대로 둔 채 다른 홀로그램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홀로그램을 입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붙여버리면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은 그런 홀로그램을 손에 넣을 수 없지만 그렇죠? 근데 그 홀로그램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홀로그램을 뗐다 붙여도 흔적이 없다. 그냥 스티커니까.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뚜껑 안쪽에 이게 천으로 이 투표 용지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걸 떼고 다시 붙여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자물쇠가 있는데 이걸 절단하고 그 플라스틱 똑같은 자물쇠를 붙여도 그게 교체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이걸 보고 나서. 그래서 걱정이 되니 이 시민의 눈이라는 곳에 지금 신청을 하는데 그 우선 선정 지역이 1차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시민 측에서 선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 오세훈 정세균.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박빙이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많이 나왔던 유난히 뭐 경남 쪽에서 아니면 정반대건 혹은 국정원의 신할 후보건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할 후보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기가 다 관심 지역구예요. 맞아요. 여기 네. 보면 진영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가 탈당해서 온 양반 이 양반 떨어뜨리고 싶지 않겠냐 뭐 이런 지역.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셀프 감금 사건 그 의원이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도 있고 여기 이 동네 노원병 이 동네는 아주 주목하는 동네잖아요. 이 동네의 결과가 향후 대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지대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심상정 정진훈 표창원 김병관 떨어뜨려주면 좋겠죠? 조홍천 이분도 떨어지면 좋겠죠? 네. 최민희 이분도 같은 과입니다. 진선미 의원하고 이분도 떨어지면 좋겠죠?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손수호 배재정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물려준 지역구인데 근데 실제로는 장재원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후보가 1등이에요. 현재까지는, 현재 기준은. 그리고 여기는 왜 선정된다 했더니, 이게 민주당 후보인데, 이 두 분이 지금 박빙인데, 이분이 지난 2012년에 거의 당선될 뻔 했답니다. 부산 지역에서 47점인가 8인가 뭐 48, 거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상대적으로 야세가 강한 곳, 뭐 이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광주에서는 이제 이 두 개가 상징적이죠. 천정배양양자, 이용석 권인이. 충북에서도 같은 이유고, 여기 아주 재밌는 동네 하나 있습니다. 이인재, 김종민. 불사조죠, 이분. 여기가, 안지사의 오른팔이거든요, 이분이. 네, 안희정 지사에. 그래서 선정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부지사를 했을걸요. 예, 부지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전남에서는 이분, 김광진 의원이 떨어진 이 동네. 여기도 아마 관심 지역일 것 같고, 여기도 관심 지역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동네입니다. 이 김경수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여기서 많이 출마했어요. 대부분 박빙으로 떨어졌어요. 이때까지는. 항상. 여기 이제 이만기 후보하고, 노회찬. 여기는 한참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네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양산갑도 마찬가지로,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경남에서는 동네라고 합니다. 여기가 1차 선정 지역이네요. 다음 주에 2차 한답니다. 여기 보시고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하는 곳에 2만 원 내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신청하세요. 그러면 아마 배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당신은 첫날 하세요. 그래서 뭘 시킬 거냐 하니까 비밀이에요.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문성근 대표가 시민의 날개라고 플랫폼을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시민의 눈이라는 그 내부 조직을 통해서 지금 모집 한참 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이번 선거에서 이 투표함 지키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나경원, 노회찬, 그리고 이정현, 서가번 재보궐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나경원 부활, 그리고 이정현 호남 최초의 오전에 나경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러네. 나경원. 그리고 호남 최초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정현. 이 두 분이 여기서 등장을 했죠. 근데 이때 득표차는 1.9%, 3.3 아주 박빙이었어요. 근데 이 득표차와 사전투표의 비율을 비교하면 사전투표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득표차 이상이 사전투표에 몰려 있는데, 이 사전투표함은 제대로 보관이 잘 되는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 이거는 무려 5일 동안이나 어딘가에 보관되거든요. 이번에는 4월 8일부터 의원이 당선된 동작구에서 따라가 봤어요. 그때 어디서 보관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선관위의 사무국장실에 보관됩니다. 자기 사무실이에요. 금고에 넣는 줄 알았죠. 어디. 그리고 이 사무실은 낮에는 잠글 수가 없잖아. 근무하니까. 열려있는 채 왔다 갔다 해요. 다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 여기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투표함이라고 하면 어딘가 대단한 시건장치가 된 곳에 5일 동안 보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이 5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4월 13일까지 5일 동안 어딘가에 보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장이 3,511개소고 투표하면 7,022개나 돼요. 근데 이 4박 5일 동안 참관인이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참관인 없이 또 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5일 동안 있다가 개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5일 동안은 여야 모두 아무도 참관을 하거나 지켜보지 않는다고, 이 투표함을. 그래서 이제 실례로 지난 재보궐선거 아까 예로 든 사전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됐냐 봤더니, 이제 동작구 나경원 사전투표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큰 제도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이상해요, 사실은. 사전투표가 새누리당에서 찬성됐다는 것도, 투표율을 올라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이 5일 동안이나 미리 투표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 보관한 장소는 따로 예산에 없고,
그래서 선관위 사무실에 직원 방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5일 동안. CCTV도 없이.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CCTV도 없냐 그랬더니 이번엔 CCTV를 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밤에만 CCTV가 작동하거든요. 이게 정지화면이잖아. 그 CCTV를 못 믿겠는